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좀 주시고 지금 7시 반 정도 됐으니까 한 50분 정도까지 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질문을 하실 때는 좀 일단 음소거 해제를 좀 하시고, 안 들리니까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어떤 주제든 상관없으니까 질문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음소거를 반드시 해제를 해주시고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저요. 예, 말씀하세요. 네. 참고 문단에서 제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블로거나 그런 거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떻게 블로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가가 있고 일단 거기 써볼게요. 작가가 있고 출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출판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작가 책 이름 썼구나. 작가가 있고 책 이름 있고 출판사가 있고 출판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만약에 이제 블로그에서 그 쓸 때는 보세요. 이걸 왜 제가 쓰냐면 일단 작가가 없잖아요. 블로그는 물론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누가 쓴 작가가 있을 경우 써도 돼요. 그 실명으로 이름을 남길 경우는 작가를 쓰셔도 되고 뭐 책 이름이라든가 출판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작가 이렇게 하고 이제 블로그에 주소를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블로그에 주소. 또 네이버에서 내가 이용을 한다 그러면 네이버에 주소를 여러분이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 뭐 출판 연도라든가 이런 게 따로 없잖아요. 출판 연도가 있는 경우는 써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블로거에서 이용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어디에서 뭐 www. 뭐 무슨 블로그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남의 말을 그대로 가져온 표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작가라든가 책 이름이라든가 출판 연도 이건 당연히 쓸 필요가 없죠.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답이 되셨나요? 네. 예, 또 질문 있으면 제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특강을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오늘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하십시오. 제가 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선생님. 예. 그 감상문 쓸 때는 뭐라고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요? 영화나 감상문. 예. 감상문을 쓰라고 할 때 예. 감상문 정보 서로 별로 그렇죠. 당연히 써야죠. 감상문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질문을 했는데 서론 본론 결론은 무조건 서론 본론을 쓰는 거. 감상문을 쓰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감상문이 이제 만약에 문제에 감상문을 뭐 한 장 이내라든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뭐 쓰셔도 돼요. 그런데 보통 감상문을 쓰라고 했는데 리포트가 보통 5매잖아요. 그 리포트의 기본이 5매거든요. 저도 뭐 8개 학과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리포트 많이 써봤겠어요. 그러니까 5매 정도 되잖아요. 근데 5매를 쓰라고 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서론 본론 결론이고요. 보통 감상문인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야기할 때 뭐 한 장을 써라든가 뭐 이렇게 쓰라고 하거나 또는 그냥 서술하라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쓰라는 말이 없을 때는요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뭐 두 장이어도 쓰라고 할 때는 그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뭐 서술하시오라든가 이런 형태가 없을 때는 무조건 리포트는 서론 본론 결론이 기본적인 어떤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되셨어요? 자,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 시간은 제가 강의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잠깐 못 들어서 예. 블로그라든가 인터넷에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블로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가라든가 출판사, 출판연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블로그에서 내가 얻은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이버면 네이버에 주소가 있고 뭐 블로그면 블로그가 주소가 있잖아요.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이것에 만약에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떤 작가의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블로그는 작가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홍길동이라는 작가가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작가는 쓰시고 블로그를 쓰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인데 네이버에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자가 어떤 걸 쓸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기자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이걸 쓰고 만약에 기자가 그 2021년 어떤 여러분이 신문의 기사라든가 이런 걸 인용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연도가 있잖아요. 그 연도도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여러분 다 쓰시면 된다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로그나 네이버는 반드시 주소를 써주라는 거예요. 주소를. 뭐 www. 뭐 네이버.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컴이라든가 이런 주소를 반드시 써주셔야지 된다. 그냥 예를 들어서 네이버 인용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글 인용 이러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그걸 인용을 하는데 그 위에 보면 http 해가지고 쭉 써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참고 문헌에다 이렇게 붙이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또요? 예. 저희가 정해진 포맷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 가끔 제목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목 뭐라고 제가 좀 안 들렸. 제목 쓰지 마세요. 제목? 제목 쓰지 말라고? 아, 제목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대로 하셔야죠. 교수님들이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쓰면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두 문제고 한 문제면 그냥 제목 없이 내가 쓰면 되는데 네. 두 문제일 경우가 있는데 제목도 쓰지 마세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나눠서 써야 돼요? 아, 그런 경우는 두 문제가 만약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첫 번,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1번 이렇게 두 개가 제목 쓰지 말라고 하면 1번이라고 쓰시고 2번이라고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이제 페이지를 각줄 다서 1, 2, 뭐, 이게 만약에 두 장을 쓴 다음에 1, 2라고 쓰고 2번에서 1, 2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목을 쓰지 말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1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라비 숫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자 숫자로 1, 2를 쓴 다음에 이렇게 번호를 해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두 개를 구분을 하려면 이렇게 1, 2라고 해서 1을 뭐 한 두 장, 2가 두 장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따르게 제목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방송대에서 공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방송대에 이제 경제학과를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많이 아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리포트를 쓰는데 5장을 쓰라고. 이거 실제 실화예요, 실화. 5장을 쓰라고 했는데 자기는 많이 잘한다고 리포트를 3장만 썼어. 3장만 진짜로. 3장만 쓰니까 점수가 엄청나게 깎여버린 거예요. 30점 만점에 막 15점, 20점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들 하면 좋겠고, 만약에 제목을 쓰지 말려고 하면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로마자를 형태로 쓰고, 그래서 뭐 이렇게 페이지를 쓰셔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쓴 다음에 1번의 내용을 썼는데 어떤 공간이 남았다고 해서 바로 쓰지 말고 다음 페이지에다가 2라고 쓴 다음에 뭐 1번 1페이지 2페이지 쪽번호 매기는 건 여러분 아시죠? 쪽번호를 매기셔가지고 그렇게 페이지를 달리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쪽번호를 매기면 5페이지면 1, 2, 3, 4, 5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1이라는 주제 1번, 2번, 2라는 주제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쪽번호를 각각에 대해서 쪽번호를 다시 매기셔가지고 아마 쓰시면 그 교수님들이 이걸 보실 때 이렇게 나눠졌구나라는 걸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저요. 예, 말씀하세요. 보고서 필수 포함 사항이라고 하면 그건 서론, 언론 이거 다 써야 되는 그렇죠. 당연히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목차는 반드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목차 실제로 저도 이제 리포트를 써봤는데 목차 뭐 저는 뭐 박사논문까지 다 써봤어요. 근데 목차를 목차를 안 쓰면 리포트 쓸 때 만약에 30점 만점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점 정도 감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그런 걸 중시하는 포맷을 중시하는 교수님들은 거기에서 한 2점 정도 감점을 해요. 그 목차 안 썼다는. 목차를 어떻게 선정을 못 하겠어요. 목차를 선정을 못 하겠다. 어떤 지금 주제가 지금 어떤 걸 지금 선정이 못해요? 한번 그 주제를 한번 말씀해. 예? 육성 제도론이요. 뭐라고요? 청소년 육성 제도론. 청소년 육성 제도는
그러니까 육성 제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목차는 일단은 이거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선 육성 제도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단 청소년 육성 뭐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목차를 1번, 2번, 3번 해서 이런 그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관련된 서적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목차를 쓰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쓸 수 있지만 그 목차가 이런 청소년 육성 제도론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 교재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도서관 이런 데 가시면 많이 있거든요. 한 서너 권을 빌리셔가지고 오다 보면 거기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가 있죠. 이 목차 중에서 여러분이 몇 개 이렇게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내용들 이렇게 몇 개를 가져오시면 돼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어떤 석사 논문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사 논문은 여러분에게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방법, 이건 뭐 논문도 아니지만 리포트는 그런 논문을 쓰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안 나면 여기서 이제 몇 개를 가져오셔도 되고 또는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막 읽다가 또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가지고 목차를 쓰셔도 돼요. 목차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개는 조금 빈약하다고 할까요? 하나는 당연히 안 되고 3개 정도가 그래도 경기할 때 3세판이라고 하죠. 3세판 3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3이나 4. 예. 돼요. 예, 뭐라고요? 1, 2, 3. 질문이 3개나 된다고. 1, 2, 3. 아, 지금 질문이 네. 교수님이 이제 그 리포트의 질문이 이거 네. 1, 2, 3개가 있는데요. 예, 1이 하나 있고 예. 2에서 또 2라고 2가 있고 또 3에서 2라고 2가 있어요. 예. 그럼 다 거의 다 목차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그게 지금 제가 정확히 그걸 읽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차를 그게 몇 장을 쓰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제가 안 보여가지고 몇 장을 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자세히 화면에 이게 공유가 되나?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목차를 그게 이제 각각을 쓰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목차를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각각을 다 목차를 쓰라면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질문이 3개면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지금? 1번에는 한 페이지. 그 다음에 그 2는 2페이지. 예. 그 3는 또 2페이지. 그러면 그것도 서론 본론 결론을 간단하게 쓰시는 게 좋겠어요. 그게 그 한 페이지 2페이지라고 하면 그래도 1번 서론이라고 해서 간단히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론에서 이제 간단히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쓰지 말고 짧게 쓰라는 형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3개의 내용을 이게 서술하라 이런 말이 없었죠. 네, 서술하는 건 없고요. 그런 말이 없으면 그걸 그 서론 본론 결론으로 목차를 써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쭉 쓰면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없을 때는요 무조건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일종의 리포트라고 했지만 소논문이에요. 소논문. 여러분 리포트하고 논문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소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포트. 소논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이때는 한 장을 만약 쓴다면 정말 핵심적인 것만 쓰면 되겠죠. 앞부분에 문제를 어떤 걸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도 뭐 1, 2, 3을 쓸 때 이렇게 좀 핵심적인 말을 쓰시고 그러니까 인용을 한다고 해도 한 단락을 다 인용하는 게 아니라 한 단락에 한 2-3줄 인용하고 내 느낌을 조금씩 쓰고 뭐 이렇게 하면 한 장짜리도 충분히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가거든요. 여러분이 요즘에는 이제 출석 수업 시험을 이렇게 직접 안 보시지만 예전에는 쓸 때 다 뭘 쓰라고 할 때 서론 본론 뭐 이렇게 결론까지 다 갔어요. 거의 한 장 정도에 그렇게 아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일본학과인데요. 예. 팬데믹 이전 후 이걸 쓰라고 했거든요. 예. 목차, 물론 목차를 이렇게 세 가지만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과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어떻게?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썼다라고 했어요. 그냥 문제가 그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일단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앞에다가 이제 쓰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런데 본론에서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인데 이렇게 써야겠죠. 만약에 본론 쓴다면 1번에서 이제 코로나, 이거는 아예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이전, 그 다음에 2번 코로나 이후라고 썼잖아요. 코로나 이후.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대해서 또 1, 2, 3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도 1, 2, 3이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쓰지 말고 1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좀 더 사람들과의 모임이 많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도 활성화가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약간 개인주의적인 경향도 좀 생겼잖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스타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막 줌으로 하는 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약간 개인주의와 형태도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쓰는데, 그냥 코로나 이전 1, 코로나 이후 1 이렇게 쓰지 마시고 코로나 이전에 대해서 다시 1, 2, 3 또는 뭐 쓸 것 없이 1, 2도 괜찮고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1, 2, 3, 1, 2 이렇게 쓰시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여기가 1, 2, 3이면 여기는 1, 2 쓰면 안 돼요. 여기 1, 2, 3 써서 여기도 1, 2, 3을 써야 돼요. 논문을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패러렐리즘, 이게 평행을 딱 맞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나는 1, 2만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1, 2, 3 쓰면 안 돼요. 1, 2 쓰고 여기에 쓸 게 더 많아. 1, 2, 3을 써야 돼. 여기도 1, 2, 3을 써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서적들도 있고 뭐 그런 걸 보셔도 되겠고 그렇게 해서 쓰는데, 어쨌든 이전과 이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각각을 1, 2, 3, 1, 2, 3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쓰시는 게 뭐 1, 2, 3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표절에 관련된 예. 표절이 그뭐 단어 조절하면 안 되니까 예. 인상도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심지어 어떤 분은 교재 내용도 예. 인용 부분이 너무 깊으면 예. 표절로 해당됩니다. 예. 표절의 한계를 통해서 어떻게 정할 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아주 이거 고차원적인 질문을 잘 하셨는데,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 지금 좋은 말씀이었는데 뭐 인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보통 이제 아까도 제가 서포팅 아이디어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논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인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출처를 밝히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출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말이 되게 멋있어. 저도 이제 막 박사 논문 쓰거나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용문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말이 되게 멋있어. 내가 쓴 것처럼 해야지 해놓고 여기에 이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표절의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관련된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단락 정도를 인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한 단락.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걸 좀 더 돌려서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쓴 말이 있어. 이 말이 좀 어려워서 내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돌려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재인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좀 더 각색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쓰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내 말이 아니면 그대로 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써도 출처를 밝히면 되고, 내 말이 아니면 이렇게 써도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책의 어떤 내용에서 인용함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아닌 걸 쓸 때는 그걸 내 말인 것처럼 쓰면 안 돼. 내 말이 아닌 걸 쓸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면 그건 상관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한 단락 정도는 보통 논문에서 충분히 인용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남의 말을 그걸 인용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한 단락 정도 인용을 하면 좋겠고, 뭐 한 단락에서 뭐 두세 줄만 인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말들은 인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게 문제인 거죠. 출처를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출처를 밝힐 때 요즘은 이제 미주 형태가 아니고 각주 형태로 바뀌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각주를 써서 아까 입력을 누르고 그다음에 주석을 누르고 그다음에 각주를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주각 형태로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작가와 그다음에 출판 그 책 이름과 그다음에 출판 사와 출판 연도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 것들 쓰시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용을 할 때 한 페이지 전체 인용하면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한 페이지를 인용하면 안 되지만 한 단락의 어떤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서포팅 아이디어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그것이 안 가능하면 논문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논문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인용만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용을 하고 여기 뒤에다 뭐라고 했어요? 내 느낌을 서너 줄 정도 표시한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인용만 여기 보세요. 이걸 이용했는데 홍길동, 이거 인용했는데 김길동, 여기 인용했는데 이길동. 이러면 네 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인용을 하고 나서 여기서 쓸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말에 대한 어떤 나의 느낌, 어떤 학술적인 글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말들이 학술적인 글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내 느낌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을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포트를 쓰실 때는요 꼭 알아두실 게 처음에는 내 말 쓰지 마세요. 처음엔 내 말 쓰지 말고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단락들을 막 끄집어와 가져와.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 본문 쓸 때,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딱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까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출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내 느낌들을 막 집어 넣는 거예요. 그게 리포트예요. 리포트는 뭐 여러분에게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큰 걸 요하는 게 아니고 어떤 논문을 쓰기 위한 하나의 그 뭐랄까 첫걸음이랄까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예. 질문들이 뭐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고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조금 여러분이 2시간을 계속 수업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받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또 2교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음소거 해제하시고 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예, 말씀하세요. 저기 철학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형성평가 들을 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조리 이렇게 거기다 썼는데 그것도 다 써야죠. 이때 참고 문헌에 넣어야죠. 당연히 넣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넣어야 되니까 거기서 참고문을 쓰지 말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을 뭐 정리하라 뭐 이런 거 했어요? 아니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찾다 보니까 거기서도 말을 이제 교수님이 한 말이 제 머리에 들어와갖고 그 말을 그 리포트에다 썼어요. 중간에. 그러면 이제 써야지. 방송 교수님의 이제 방송 그 몇 강, 제7강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이런 걸 쓰실 때는 이제 썼을 때는 그 밑에다 각주를 달 때 무슨 철학의 이해에서 누구 교수님의 무슨 강의를 인용했다 이렇게 쓰고 만약에 이제 참고문헌을 쓸 때 참고문헌에 만약에 철학의 이해 교재에서 어떤 내용을 가져오거나 인용을 하든 어쨌든 이 철학의 이해 작가 이런 걸 써주시고 여기에서 방송에서의 말을 이렇게 쓰셨어도 그걸 써주시는 게 좋죠. 교수님이 철학의 이해 7강 무슨 과목 시간에 형성평가의 어떤 말을 인용함이라든가 이렇게 각주에다 그냥 쓰면 돼요. 쓰고 저는요. 말씀. 저는 철학의 참고 문헌에 그냥 이정호 유현상 박은빈 한길서 공저 그저 쓰고요. 그 밑에 교수님 준석 교수님 교수 그러고 그냥 쓰고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렇게 써도 되는가요? 아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참고 문헌은 그러니까 지금 그 공저잖아요. 그러니까 공저니까 보통 공저를 쓸 때는요. 하나 또 이것도 아까 제가 놓쳤는데 공저를 쓸 때는 누구 이게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중이라고 합시다. 김기중 외 7인이야 7명. 그럼 7인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걸로 김기중 해서 7명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김기중 외 7인하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이걸 일일이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김기중으로 갔으면 기획이 먼저잖아. 아까 가나다라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리포트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위에 오는 것이고 어쨌든 방송 강의에서 내가 인용을 하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이제 몇 강의 어떤 내용에서 인용했다라는 거를 그 각주를 달아서 이렇게 써주시면
이분이 여기서 이 힌트를 영감을 얻어가지고 썼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쓴 다음에 참고 문헌란에다가 이걸 써놓으면 이 책도 있고 방송국에서 인용,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인용한 거를 뭐 무슨 뭡니까 출판사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 밑에 각주에다가 그걸 쓰시면 된다고요. 그 내용을 내가 이렇게 쓰면 누구 교수님의 몇 강, 철학의 몇 강, 형성평가에서 무슨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각색함이라든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말을 써주셔야 돼요. 내 말이 아니면 어쨌든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내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출처를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네. 예, 지금 이제 7시 55분인데요. 지금 7시 55분인데 여러분 잠깐 좀 휴식 좀 하시고 지금 할 이야기가 좀 많으신지 안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할 이야기 좀 많으시면 5분만 쉴까요? 네. 네,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네. 저도 좀 음료수 좀 마시고 좀 잠깐 쉴 테니까 8시 정도까지 다시 들어오세요. 8시. 네. 예. 알겠습니다. 예.